서울 지역 시민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노동단체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공사는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빌미가 된 재정 적자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적 적자가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근데 이 적자 왜 발생했습니까? 환승 할인으로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 무임 승차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조치로 발생했습니다. 이 모두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왜 노동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익 서비스로 발생한 적자를 왜 구조조정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더군다나 구조조정 대상에는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안전 업무는 구의역 빈곤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정지식화된 직종입니다. 이 직종까지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는 시대를 거슬러 위험의 외주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 공공교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의 공익서비스 비용은 정부의 책임으로 정부가 비용을 대야 합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공교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사회, 노동단체가 나서는 것입니다.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이동수단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와 정부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20대 청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놓고 있는 안은요, 결국은 2,000명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뺏겠다는 겁니다. 정원 감축이기 때문에 자리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청년 실업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1971명, 이 실명의 감축안을, 정원 감축안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기억을 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과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 인원이 2005년도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증원된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당시에 기관사대 공황장애 기억하실 겁니다. 공황장애로 10여 명의 기관사들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무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기관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의료기관에 나와 설문조사하니까 30에서 60%가 직종별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주간 졸림, 수면장애로 인한 주간 졸림이 있었습니다. 일할 때 잔다는 소리였습니다. 이거는 노동자의 건강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열차 운행을 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운행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였지만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였던 국책기관이죠. 산하였던 노동연구원에서 노사합의한 겁니다. 노사합의해서 국책기관에서 거의 1년간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종별로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피로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근무 형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무 형태도 그때 많은 박사들이 참여하면서 유한 킴벌리 사례 검토하고 우리 지하철에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무 형태였고요. 그 인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물론 2002년도에 1시간 연장 운행을 해서 그때 당시 기억합니다. 특별한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들과 위원장들이 대략적으로 요구하는 늘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해 산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2005년도 조울제 때 다 공종별로 다시 업무 분석을 하면서
다시 재산성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지난 리셋된 1시간 연장 운행을 왜 꾸지고 나와서 지금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3년 전인가요? 정규직 전환하면서 1,400여 명의 인원을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리사 꿈을 꾸었던 조리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월급이 올라가고 직장이 안정되니까 50명이나 지원해갖고 합격했습니다.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다시 왜 좋아한다는 겁니다. 감축안을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자리 또 없어지는 겁니다. IMF 이후에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양보를 해왔지만 정부나 가진 사람들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과연 돈이 없냐라는 겁니다. 예산과 결산을 보면요, 매년 2월금으로 2조 넘게 2조 수천억을 이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월한 금액이 그 다음 2월달까지 쓰냐? 쓰지도 않습니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잡힙니다. 이 돈들을 가지고 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국민이 고생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이 돈들을 안 쓰고 쌓아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시정도 문제지만 채권 발행한 승인 여부를 구조조정 조건으로 자구책이라는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문재인 정부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해결하고 대화를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꼭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파업까지 나서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재정 적자의 원인들이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운임 소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공익 서비스 비용, 이게 매해 3천억에서 4천억 가까이의 비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실들, 그리고 버스 환승 할인에 사실상 환승 비용들을 저희 교통공사가 대부분 부담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작년에 1조 1천억, 올해 1조 6천억까지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정책 혹은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지금 와서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이고, 또 구조조정은 시민들의 안전들을 좀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거를 비용 문제로 생각해갖고 요금 인상하는 것들은 코로나19 이후, 특히 이제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는 거고, 오늘 5차 이제 본교 수업이 3시에 쉬게 되는데, 최대한 좀 교섭 통해서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의 어떤 입장들을 정확히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들을 막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이제 공사체라든지 재정 지원을 이유로 해서 구조조정 입장들을 처리하지 한다면 결국 저희들은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파업 들어가게 되면 내일 주간 근무자들부터 파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이번 주 3일까지는 1차 파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10월과 11월 이때 재정 적자 문제 해결, 그다음에 구조조정 완전 처리를 위해서 전면 파업에 좀 돌입할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재정 문제 다시 한번 고려해서 우리 노사 간의 이 재정 문제들을, 이 구조조정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